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프로그램은 어떤 원칙이 있냐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서 아래에서 위로 실행된다라든지 아니면 중간부터 실행된다라든지 그런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 문장 중간부터 읽는 분 계신가요? 없죠? 책을 읽는데 문장 끝부터 읽나요? 아니죠?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지만 문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지만 컴퓨터도 코드의 문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바로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추고 있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변수 배웠잖아요. 그죠? 변수 배웠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린트 F 해가지고 여기 소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함수예요. 함수. 뭐 쓴 다음에 소가로 붙은 거는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조건문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나는 특정 코드를 제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어. 뭐 속도를 그러니까 뭔가를 뭐 어떤 조건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해 주는 거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 그런 코드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int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20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인을 몇 살부터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살 이상일 때부터 성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자, 컴퓨터는 age를 우리가 20이라 썼다 해가지고 얘가 성인인지 아닌지 미성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쓴다 해가지고 이 age라는 값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C 언어는 구분을 못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성인 또는 미성년 이렇게 썼는데, 자, 맞춰보세요. 자, 코드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는데 둘 중 하나만 실행될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될까요? 맞춰보세요. age가 20이라 했을 때 하나만 실행될까요? 둘 다 실행될까요? 당연히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성인, 미성년이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자, age라는 변수의 값이 20살보다 이상이면 성인, 미성년이면, 20살 미만이면 미성년이 출력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인데, 조건문은 어떻게 쓴다? if. 자, if의 뜻이 뭐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20살 이상을 우리가 성인이라 했으니까 age가 20살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렇죠? 20이죠? 20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지웠어요. 그러면 age라는 변수가 20이라 했을 때 얘 출력될까요? 안 될까요? 출력됩니다. 보이죠? 성인 출력되는 거. 그죠? 자, 근데 제가 이걸 15라 바꿨어요. 그러면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은 되지만 안 나오는 거죠. 즉, 뭐다? 조건문은 언제 실행되냐면 요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출력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제가 C 언어에서 참과 거짓을 뭘로 표현한다? 1과 0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0이라는 거는 이 소가로 안에 조건식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얘가 조건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보시면 안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걸 1로 바꾸면 실행될까요?
실행됩니다. 보이죠? 성인 나오는 거. 그래서 무조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는 게 바로 조건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잘 걸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미성년은 몇 살 밑에? 20살 미만을 우리가 미성년이라 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미성년.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실행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이지 값이 15기 때문에 미성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죠.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그렇죠. 둘 다 실행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린다 했죠? 근데 얘가 컴퓨터가 어떻게 읽냐면, 얘를 딱 읽습니다. 아, int age가 15네?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얘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 거짓이네? 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줄 뿐이지, 얘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실행되고 있는 걸까요? 실행되고 있죠. 근데 딱 실행했을 때 얘가 참이네? 그러면 나는 이 내용물을 실행시켜줘야겠다 하고 하면 미성년이 이렇게 출력된다. 결국 결론은 뭐다? 둘 다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자,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에이지 보기에 따른 정답을 선택해주세요. 나이를 보기에 따라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체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이지가 보기예요. 20. 그럼 1번 성인, 그러면 2번 미성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푸나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푸나요? 아니면 2번, 1번, 3번 순으로 푸나요? 시험 문제 푼다 했을 때 당연히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 볼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보지 3번, 2번, 1번 순으로 보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우리가 성인 또는 미성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에이지는 20이기 때문에 성인이에요? 미성년이에요? 성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인 거예요?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라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2번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 이지선다 문제잖아요. 어차피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근데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 1번이 정답이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2번 체크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쓴 코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얘가 20이면 얘는 지금 참이죠. 그쵸? 얘는 1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고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이 정답인 거 알았으면 굳이 2번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15 했어요. 그럼 1번 정답이 아니에요? 1번 정답 아니죠. 그죠? 1번 정답이 아니고 2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1번 정답인 거 아닌 거 알았으면 얘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번이 정답인 거 알았으니까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몇 개라고요? 2개죠. 그 2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else라고 붙여주게 되면 아까 기존의 2개의 덩어리였던 이 부분이 한 개의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제가 만약에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참인가요? 참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1번 체크하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else if로 감싸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15라 했어요. 자, 15라면 얘는 참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정답은 뭐밖에 없다?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걸 제거를 해서 else라고 써주면 돼요. else라고 써주게 되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지선다 구조가 되는 거죠. 즉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얘는 굳이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2번 정답이고 2번이 정답인 걸 체크하고 넘어가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if, else로 감싸게 되면 왜 얘가 뭐가 좋냐면 if문을 늘어뜨린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이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if문을 딱딱딱 떨어뜨려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복수개의 정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성인, 미성년 이렇게 썼잖아요. 성인, 미성년 성인, 미성년 이렇게 썼는데 당연히 뭐 20살 이상이면 성인이 출력되는 거고 당연히 20살 이상이 아니면 미성년이 출력이 되는 거. 뭐 사실 이 두 개의 조건만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age가 자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ge가 20보다 작다 해봅시다. age와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대잖아요. 그죠? 10대입니다. 그죠? 10대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썹시다. 이거를 몇 개 더 써볼게요. 자 이때는 뭐라고 쓸 거냐면 20대 30대 그 다음에 2에서 30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30에서 40 그러면 이때는 40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당연히 10대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대입니다. 그죠? 10대입니다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40 그러면 당연히 뭐 출력되겠어요? 출력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4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ge가 40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뭐 40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당연히 40대 이상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적을 수는 있잖아요. 적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만약에 5라고 했어요. 그러면 5는 여기 조건에 부합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조건에 부합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 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ge가 뭐 10보다 작다.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뭐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는 있어요. 실행해보면 그렇죠?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if문을 느려뜨려 놓은 코드가 잘못된 코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코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결과냐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하고 있다 없다?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if문을 늘어뜨려 놓게 되면 어떤 조건을 이제 거스르게 되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거스르게 됩니다. 자,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이라는 거는 결과가 오직 뭐만 나와야 돼요? 한 개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건문은 무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값이 하나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if문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게 되면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 즉 양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걸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짤 때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이런 식으로 늘어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그래서 else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싸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얘는 else라 쓸게요 그냥. 얘를 이렇게 감싸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늘어뜨리면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고 조건을 건 거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과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if문을 늘어뜨려 놓으면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요? 실행된다 했나요? 아니죠. 다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돼요. 우리 눈에는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가 연산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문을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좀 더 빠르고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if 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